자, 오늘의 핵폭탄급 소식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뉴스 보셨어요? 중국이 2년 만에 한국 반도체 기술을 따라왔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됩니까? 2년이라고요, 2년. 근데 이거 저는 좀 이상한 점을 발견했거든요. 미국이랑 중국이 서로 죽도록 싸우는 것 같지만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둘이 하는 짓이 똑같아 보여요. 근데 이름만 다르게 붙였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같이 한번 까보죠. 킬스텝 보고서를 보니까요. 고직접 메모리 기술이요. 한국은 90.9%고요. 중국은 94.1%래요. 이게 말이 돼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앞서 있었는데요. 역전당했어요. 이유가 뭐냐고요? 돈이에요, 돈. 중국이 반도체에 300조 원을 쏟아 부었어요. 300조가 얼마냐면요. SK 하이닉스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100조 초반? 그럼 하이닉스 3개를 통째로 살 수 있겠네요. 쩐다 진짜. 중국 정부 대놓고 자국 회사들한테 돈을 퍼줍니다. 너네 반도체 만들어? 여기 돈 받아 쓰고 잘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CXMT라는 회사가 생긴 지 5년 만에요. 세계 D램 시장의 5%를 점유했어요. 미쳤어요 진짜. 더 충격적인 건 회사가 원가보다 싸게 D램을 팔아요. 시장 가격보다 50%나 할인을 해서 D램을 판대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부 보조금 없이요? 불가능하죠. 근데 미국 목소리가 커요. 중국이 불공정하다. 보조금 주는 건 WTO 규정 위반이다. 이러면서 중국을 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미국은 뭐 하는지 아세요? 트럼프가 중국한테 60% 관세를 때렸어요. 더 웃긴 건 미국이 반도체법으로요. 자국 반도체 기업에 52조 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이거 중국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중국은 정부가 직접 돈 주고요. 미국은 세금 혜택으로 돈 주고요. 포장만 다르지 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진짜 반전이 나오거든요. 미국이 중국 보조금 비난하면서요. 스스로 관세 정책을 쓰고요. 중국은 미국 관세 비난하면서요. 보조금 정책 쓰고 있는 거죠. 사실 둘 다 WTO 규정의 위반이에요. 미국은 일방적으로 고율 관세고요. 미국의 일방적인 고율 관세요. WTO에서는 이미 불법이라고 판정을 했죠. 중국의 과다한 보조금도 이미 WTO 협정 위반이고요. 근데 미국은 국가 안보를 위한 거야. 중국은 우리는 아직 개발도상국이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WTO가 뭘 해요? 아무것도 못했죠 뭐. 자, 이 상황에서 제가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결국 둘 다 자국 보호주의예요. 이름만 다르게 붙였을 뿐이죠. 미국은 우리는 관세로 중국 제품을 막을 거다. 중국에서 자국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중국은 보조금으로 자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죠. 와, 이거 설마 같은 거였어요? 여기서 우리 한국은 뭘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우리는 양쪽에서 죄다 공격받는 상황이에요. 한쪽에서는 중국이 저가 공세로 밀어붙이고요. 다른 쪽에서는 미국이 너네 중국이랑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이러면서 공격하고 있죠. 우리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전략을 바꿨어요. 구형 메모리는 접고요. HBM이나 DDR5 같은 고성능 기기에 집중을 하겠다. 근데 이게 맞을까요? 잠깐 생각해 봐야 돼요. 중국이 이렇게 따라오는데 얼마 안 가서 고급 제품도 중국이 따라올지도 모르는 거죠. 그럼요. 이미 DDR5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3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3년이면 금방일지도 모르죠. 여기서 제가 핵폭탄급의 반전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미국도 중국도 원하는 건 같아요. 자국 산업 살리기.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우리는 머리를 써야 돼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는 와중에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야 해요. 첫째, 특화된 틈새 시장을 찾아봐야 돼요. AI용 특수 메모리 같은 게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발표한 GDDR7이나요.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발표한 HBM3P 같은 게 좋은 예시가 될 거예요. 기술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양쪽 다 잡아야 돼요. 미국 시장에서는 고급형 제품으로 승부를 해야 되고요. 중국에서는 현지 생산으로 관세를 피하는 전략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낸드 플래시 공장을 세우고요. 텍사스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것처럼요. 셋째,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반도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솔루션 제공이에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거죠. 그래야 단순 제조업에서 탈출할 수 있을 거예요. 와,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걸 깜빡했네요. 반도체 인재요. 중국이 우리나라 반도체 인재들을 엄청나게 빼가고 있어요. 연봉 3배, 4배를 주면서요. 진짜 미쳤어요, 미쳤어. 우리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한다고요. 3년 동안 150조 원의 금액을 쏟아 붓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반도체만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첨단 산업 전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국이 300조 원 쏟아 부은 걸로 생각하면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자, 여기서 제 결론이에요. 미국과 중국이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둘 다 겉모습만 다르지 본질은 똑같아요. 우리는 이 틈새에서 실용적인 생존을 해야 돼요. 이념이나 원칙에 얽매이지 말고요. 우리 기업과 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도 보조금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거대한 내수 시장이 없거든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다른 나라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기술력으로 승부하고요. 양쪽 모두와 전략적으로 협력하는데요. 너무 한쪽에만 의존하는 건 안 좋겠죠.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다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으렁거리면서 싸우는 사이에요. 우리는 조용히 실력을 키워야 하는 거죠. 반도체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요. 마라톤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어도요. 장기적으로는 이길 수 있는 플랜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댓글로 의견 좀 남겨주세요.